대통령을 누가 뭐 암살하겠다, 살해하겠다 이 협박을 했네요. 지금 뭐 내용이 보니까 한 남성이 이제 보수단체 회원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박 대통령을 살해하겠다. 당신도 뭐 처형하겠다. 뭐 이런 지금 얘기 날짜도 4월 19일입니다. 내용은 이런 겁니다. 이 내용은 제가 직접 한번 드리겠습니다. 한번 들어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. 보시죠. 4월 19일 날 박근혜 처형할 때도 같이 처형하자. 박근혜 뭐 너도 용이 있지. 너는 박근혜 때 사형당한 날 한 밧줄에 예. 이게 무슨 뭐 보수단체 회원과 얘기하다가 나온 거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진보냐 아니냐 무슨 괜히 일파만파 됩니다. 너로 내용은 상대로 전화를 한쪽에서는 뭐 진보 인사라고 얘기하고 오못이라고 그러죠. 예. 방금 고소를 한 사람은 이제 보수단체, 예. 뭐 서북청년단의 한 그 인사인 것 같아요. 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강경한 의도로 얘기를 했어요. 뭐 4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얘기를 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예. 변호사님 그거 물어보겠습니다. 저런 얘기하는 게 협박죄가 됩니까? 사람에게 공포심을 줘서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긴 합니다. 다만 이 공포의 내용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뭐 같이 처형하겠다 한 밧줄로 뭐 처형하겠다라는 정도면 사실 뭐 그렇게 협박까지 볼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기는 합니다. 전통적인 법 이론에 의한다면. 그런데 다만 최근에 이런 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 검찰 수사 관행을 보더라도 이제 이런 그 언어에 의한 폭력에 있어서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폭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전처럼 단순히 아직은 뭐 협박죄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곤란할 것 같아요. 이분이 이 사람이 그런데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. 저희 채널A 취재진에게 만나서 한 얘기 있습니다. 오모 씨 얘기 직접 한 번 더 들어보시죠. 배자를 죽이고 싶고 나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. 하나는 자기혁명, 하나는 사회혁명이라고. 나는 이제 둘 다 하지. 혁명이 뭡니까 저기서? 이거는 보면 그러니까 글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혁명이라고 이러면 기존의 그 체제라든지 질서를 완전히 둘러펴서 새로운 질서,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는 그게 혁명이거든요. 예. 저 사람이 말하는 혁명이라는 가만 들어보니까 세상 그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완전히 둘러퍼 버리겠다. 그다음에 뭐 아무나 다 말하자면 저 양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아무나 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겠다. 이런 정도 이야기인데 저 양반도 아마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모양인데. 그 리퍼트 대사 그 테러한 김기정도 뭐 혁명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혁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정치적인 의미에서 혁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분 나쁜 세상 둘러버리겠다.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여버리겠다. 이런 식의 혁명이라 이거는 이 극단주의자들이 말이죠. 저렇게 자꾸 말을 하면 뭐 아까 변 변호사 말씀처럼 뭐 실현 가능성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지만은요. 저런 언어 폭력이 앞으로 계속 된다면요.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언어 폭력 이거는 사실은 누가 초래했는데 저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정치권에서 너무들 서로 간에 심한 언어로 서로 거의 폭력 행사다시피 한 그 결과가 오늘날 이런 식으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양극단에 흔히 말해서 중간에서 이것을 중재 통합 화해시키는 노력보다는 양극단이 극단주의로 충돌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강경파가 있지 않습니까? 극단주의파는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뭐 죽여버리겠다. 뭐 말도 아주 상당 고강도 협박성 발언이거든요. 이런 발언이 나올 정도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어느 만큼 지금 분열되어 있는가, 대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. 어느 폭력도 그 빈총도 안 맞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 총에 맞는다면 그 부모님을 둘 다 흉탄에 보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대표 때 그 커트칼 테러를 당해가지고 정말 그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기까지 갔는데 빨리 이러한 그 언어 폭력이나 또 이런 그 정말 이단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큰소리 치고 다니는데 도대체 목사가 할 짓입니까 이게? 예,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저런 사람에 대한 우리나라 처벌 너무 관대하다. 김기정 같은 경우에도 주한 일본 대사를 갖다가 이 콘크리트를 했는데도 풀어주고. 그렇죠. 우리나라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법이 좀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? 처벌이? 맞습니다.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런 수준의 발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뭐 법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요 반드시 추궁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남에게 해를 가하는 또 사회 미풍양속을 또 흐트러뜨리는 이런
저는 언어 폭력에 대해서는요,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한 만큼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날짜가 4월 19일이에요, 그죠? 그렇습니다. 4.19 혁명을 의식하는. 그래서 내가 혁명가다 뭐 이렇게 제가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, 하여튼 뭔가 제가 볼 때는 역시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, 의식적으로. 정상은 아닌 것 아마 같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